일단은 오늘의 주제는 나nar콜랩시거든요. 그 기면병이라 그러죠. 기면병이라고 하는데, 기면병을 우리가 왜 알아야 되는지 일단은 그런 걸 생각을 한번 해봐야 될 것 같고, MSLT를 하든지 안 하든지 간에 이 주제에 대해서는 알고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이게 기면병이 있다는 사람들은 되게 궁금해 하거든요. 그래서 이게 유튜브에 되게 기면병이 있는 여자인데, 이게 되게 많이 회자가 되었던 영상이거든요. 보면 이 사람은 지금 뭐 하는 거냐면, 자기가 졸음을 쫓는 행동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뭔가 운동을 하는데 중간에 이제 어택이 왔죠. 어택이 와서 지금 멍하고 쓰러져 있다가 기억을 하는 거죠. 갑자기 이제 기면병의 가장 큰 특징은 잠잘 때 램이 나와야 되는데 갑자기 램이 이제 뚫고 들어오는 거죠. 되게 흥미로운 질환이기는 해요. 한국에도 이제 기면증 학회가 있어요. 이 사람은 지금 아직 멍한 상태고 깨기 위해서 노력은 하고 있는데 뭔가 되게 불편하다. 그래서 이 영상을 올리면서 이 사람이 알아다 쓴 게 이거에 대해서 이해를 해야 된다는 거죠. 기면병이 있는 사람은 굉장히 삶의 질이 되게 떨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다시 한번 와서 이제 정신 차리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 굉장히 혼동스러워하죠. 다시. 그래서 이 운동 자체가 크게 뭐 의미가 있는 건 아닌 것 같아요. 기면병에 뭐 운동을 해라, 뭐 깨기 위해서 뭐 해라 이런 건 없는데 아마 나름대로 이제 뭔가 좀 어택이 오는 순간을 자기가 막아보려고 이제 뭔가 이런 스윙하는 동작의 운동을 좀 하고 있는 건데 그래도 이 사람은 계속 불편해하는 게 계속 이제 있죠. 지금도 이제 힘들어한단 말이에요. 뭔가 좀 어택이 올 것 같으니까. 그래서 되게 불편한 질환이다. 기면병 환자 본 사람 봤어요? 환자? 지금 이렇게 졸려하는 거는 기면병은 아니죠. 그냥 졸린 거야, 그냥. 이거는 밥 먹었으니까. 그래서 우리가 기면병에 대해서는 이해를 좀 해야지 우리가 수면을 좀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네이버에 찾아보면 별의별 얘기가 다 나와요. 이 사람은 20대 후반 남성인데 뭐 걷는 중에 존다. 푹 잤는데 부장님이 참석하는 회의에서 졸았다. 1대1로 대화하다가도 존다. 이런 얘기가 있고 고3이다. 잘 자는데 뭔가 좀 뭐 종아리 근육이 아픈 이런 느낌이 있고 잠이 그냥 훅 들었다가 커피도 마시고 그래도 안 된다. 이게 기면증인가요? 기면증에 대해서 되게 궁금해요, 사람들이. 근데 기면증이 많지는 않은데 사람들이 계속 졸려하기 때문에 뭔가 기면증이냐 이게 궁금한 거죠. 그래서 이런 사람도 있죠. 버스에서도 졸고 운전할 때도 계속 졸리고 술 마신 다음엔 더 심해진다. 심지어 이제 어떤 사람은 기면증 진단을 받고 나서 해고, 그러니까 직장에서 이제 일을 하지 말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이게 해고 사유에 해당되느냐 이런 얘기도 있고 군대 문제하고 연관이 있어요. 그래서 무슨 뭐 병무청에서 이렇게 했는데 뭐 이 사람 혈압도 높고 그다음에 약을 먹었는데 탄력 발작 때문에 뭐 우울증 약 비슷한 것도 먹었고 그래서 뭐 병세형 진단서 이런 얘기가 나오죠. 군대 면제가 됩니다. 기면병은요. 어떻게 되냐면 지금 보면 3급 사유가 기면증을 진단받으면 3급이에요. 그리고 치료를 했는데 6개월 이상 치료를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능 장애가 존재하면 4급. 4급부터는 공익이죠, 공익. 그리고 만약에 6개월 치료했는데도 뭔가 입원도 하고 심각하면 군 면제가 됩니다. 근데 이게 문제가 왜 또 될 수 있냐면 저걸로 면제를 받으면 이거는 이제 유명한 황교안 씨인데 저는 정치적 성향은 없습니다. 찾다 보니까 나오더라고요. 병적 증명서에 이 사람이 왜 빠졌는지에 대한 질병명이 나와요. 그래서 이게 제가 처음에 기면증 시작할 때 제일 궁금했어요. 군대 면제되기 위해서 뭔가 이걸 목적으로 이제 오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을 것 같다. 근데 실제로는 다른 검사하는데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기면증으로 가능하면 군대 면제를 받지 말라고 해요. 그 이유가 이렇게 되니까. 그럼 나중에 취직할 때 너 왜 군대 면제 받았어? 그러면 병역증명서 떼갖고 와봐. 그러면 이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기면증으로 군대 면제를 사실 받는 거는 자기가 자영업하는 사람이면 상관이 없는데 아무튼 회사에 취직하기에는 조금 문제가 될 소지가 있기 때문에 생각보다 그리고 이게 젊은 나이에 발병하기 때문에
젊은 남성들한테 기면증으로 진단을 할 거냐 말 거냐, 아니면 그러니까 병역을 목적으로 MSL치를 받는 거는 이런 것들에 대한 정보는 얘기를 해줘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제 것도 떼봤어요. 저는 4급인데 군 복무를 마친 사람, 육군 2병이죠, 2병. 보충력이고 이런 것도 뗄 수 있어요. 정부 24 홈페이지에 가면 본인의 병사용 그 병적 증명서를 발급받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만약에 마치지 않은 사람이면 좀 더 이제 자세하게 뭐 적혀지겠죠. 그래서 어떤 사람은 기면증 검사를 받았어요. 받았는데 본인은 불편한데 소렘이 안 나온 거죠. 그러면 어떻게 할 거냐, 이런 거에 대한 고민도 좀 해봐야 돼요. 돈은 돈대로 들었는데 뭔가 기면증이 진단이 안 됐을 경우에 이거를 기면증이 아니라고 할 수 있느냐, 이런 고민도 좀 해봐야 되고, 중요한 거는 우리가 기면증을 왜 알아야 되느냐. 사람들이 궁금해하니까. 이게 단순히 졸린 게 수면에 다른 문제가 있어서 졸린 건지, 아니면은 기면증 검사를 어떤 경우에 하는지, 그리고 어떤 식으로 해야 되는지, 그리고 일단 상담을 했을 때 이걸 MSL치를 진행을 어떤 식으로 할지 말지, 그런 것들에 대한 고민을 일단은 해봐야 됩니다. 이게 이제 기면증 환자의 슬립 로그예요. 보면은 밤에, 이게 밤이죠. 새벽 12시부터 이제 아침까지 자는데 수면이 쪼개져 있죠. 쪼개져 있고 중간중간에 깨요. 깨고 다음에 이때 되면 되게 졸려하고 중간중간에 계속 졸려하죠. 졸고 이건 밥 먹은 거고요. 이게 카타플렉시 어택이 중간중간에 굉장히 많죠, 이 사람은요. 아주 심한, 아마 그 타입 1 기면증일 가능성이 되게 있어 보여요. 그래서 이 사람은 이제 약을 이제 투약을 했어요. 뒤에 또 나오는데, 이걸 보여드린 이유가 불편하죠, 되게. 밤에도 잘 자지도 못하고, 그렇고, 낮에도 되게 여러모로 사회생활하기 되게 불편하겠죠. 계속 졸리거든요. 기면증은 일단 수면 발작이라고요. 갑자기 졸린 거죠. 그러니까 대화하다가 그냥 졸아요. 아니면 실제로 검사할 때 보면 전국 부착할 때 그냥 계속 졸거든요. 이게 그냥 일반적으로 난 잠이 많아요, 저 잘 졸린데요, 이거를 넘어서게 졸려요. 다 그런 건 아닌데 보통은 이제 수면 발작이 있다. 그리고 탄력 발작이 있는 경우도 있고 없는 경우도 있어요. 탄력 발작은 보통 감정이 급격하게 변화할 때, 막 웃거나 놀래키거나 놀라거나 그랬을 때 자기도 모르게 그냥 주저앉아 버리는. 근데 소아에서는 주저앉지 않고 그냥 그게 약간 다른 모습으로 나타나는데, 아주 어린 2살 이하에서도 보통 이렇게 기면증이 발병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리고 가위 눌리는 증상이 되게 잦습니다. 그리고 환각, 환청이 되게 잦아요. 한 70% 정도에서 동반이 돼 있는다고 하기 때문에 요런 느낌, 졸리기만 한 게 아니라 뭔가 탄력 발작, 이거는 물어보면 알아요. 정확히 얘기하거든요. 환자가 그 전에 뭐 이렇게 갑자기 웃거나 그러다 쓰러진 적 있어요? 그럼 환자가 맞아, 옛날에 저 중학교 때인가 고등학교 때는 그랬었어요 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물어보면 이제 환자한테 얻을 수 있는 정보들이죠. 물어보면 되죠. 뭐 잘 때면 가해 눌려요? 아니면 뭐 뭘 듣거나, 아니면 뭐 그런 증상들이 있는지 확인하는 거죠. 대한수면학회 홈페이지에 되게 한글로 잘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기면병이란 결국에 뭔가 히포크레틴이라고 하는 물질 자체가 없어서 생기는 질환이다. 잘 잤는데도 되게 졸리고 전기 스위치를 내린 것처럼 갑자기 잠이 든다. 요런 느낌이 되게 중요한 거예요. 뭔가 이렇게 갑자기 턴 오프가 돼버리는 거죠. 증상들은 졸리죠, 일단. 졸리고 정상적인 것보다 훨씬 더 많이 졸려하고, 그리고 탄력 발작에 대한 얘기도 잘 나와 있는데, 뭔가 갑자기 근육에 힘이 빠지는 거죠. 그냥 무릎에 힘이 빠지거나 그럴 수도 있고, 주저앉는, 아까 전에 봤던 것처럼 갑자기 주저앉아 버리기도 하고, 그다음에 주변의 소리 다 들을 수 있어요. 이게 정신을 잃는 게 아닌 거죠. 그래서 신경과에서 저희가 보통 이제 메모리 로스가 있느냐 없느냐, 그게 되게 중요한데, 중간에 만약에 기억이 안 난다. 그러면 기면증이 아닐 가능성이 있는 거죠. 우리가 이런 것들이 기면증하고, 그러니까 카타플렉시하고, 다음에 중간에 뭐 싱콥이나 시저 이런 거하고 구분을 좀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탄력 발작은 그렇게 기억이 없어지지는 않구나. 근데 여기 빈도가 나오죠. 개인적인 차이가 되게 큰데 하루에도 몇 번씩 생기기도 하고,
평생 동안 한두 번만 발생하기도 한다. 평생 동안 한두 번 생기는 사람도 있다는 거죠. 환자는 기억하고 있어요. 물어보면 저 옛날에 이상하게 쓰러진 적 있어요 라는 얘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수면마비가 생기는 거죠. 우리 가해 눌린다 그러죠. 그리고 인면 환각, 뭔가 좀 잠이 들 때 램이 뚫고 들어와서 그래요. 뭔가 환각 증세가 환각처럼 뭔가 좀 꿈 같은 거 자꾸 꾸는 것 같고, 그리고 재밌는 게 야간 수면이 문제가 생겨요. 이 사람들은 밤에 쭉 못 자는 거죠. 되게 불편하겠죠. 진단은 그래서 결국에 이제 검사를 하는 거죠. 검사를 했는데 보통은 램이 나올 때까지 한 90분, 1시간 반 정도 걸리죠. 근데 김현증 환자는 15분 내에 갑자기 램이 뚫고 들어오는 그 소램이 몇 번 나왔냐, 그걸 하고 필요한 경우에 MRI 찍는데, 이런 것들이 아마도 뭔가 카타플렉시로 오인되는 뭔가 이제 시저나 뭐 싱콥 이런 것들을 감별해야 될 경우에는 이렇게 한다라고 합니다. 치료는 적혀 있죠. 완치가 불가능하다. 완치 개념은 아니고 결국에 그 생활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뭔가 깨 있을 수 있도록 해주는 그런 약들을 쓰는 거죠. 그래서 약을 쓸 수 있고, 뭔가 행동치료라고 하는 게 기면증 이제 진단을 받은 사람들한테 약을 써보면 약 때문에도 불편해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럴 경우에 루틴 랩 같은 거, 낮잠을 규칙적으로 그냥 재우는 거죠. 몇 시부터 몇 시까지는 자세요. 그렇게 해서 10분이나 20분 정도 뭐 루틴 랩을 취해서 뭔가 이 사람이 아무튼 불편하지 않도록 할 수 있고, 다음에 다칩니다. 다칠 수 있어서 뭐 보통 근데 기면증 있는 사람들은 차를 자기가 알아서 안 몰아요. 그냥 뭔가 사고가 날 것 같으니까 차를 몰고 다니는 기면증 환자는 거의 없는 것 같고, 그래서 이런 질환에 대해서 알려주고 본인 주변한테도 이게 이 사람은 왜 이렇게 게을러? 근데 무슨 뭐만 하면 무슨 졸고 그래? 이게 아니라 당신은 기면증이 있는데 기면증이 왜 생기는지 그런 것들을 질환을 이해를 시켜줘야 될 것 같아요. 요 좋은 슬라이드가 있어서 갖고 와봤는데, 결국에 우리 수면에는 되게 그 시상과 시상하부, 되게 복잡해 보이지만 별거는 없어요. 이쪽에서 아무튼 수면을 다 담당하고, 얘가 뭔가 이제 수면과 그 깨있는 스위치를 시상하부에서 담당을 하고, 여기서 우리 보면 뭐 슬립 스피늘 나오죠. 이런 데서 분비를 하거든요. 자세히 모르겠지만 뭐 아무튼 SCN이라고 하는 요런데, 아무튼 시상의 아래쪽 여기 시상을 포함해서 여기서 수면을 담당하는 것들이 이루어지면서 여기에 문제가 생기면 수면에도 문제가 생긴다, 이런 느낌만 알고 있으면 될 것 같고요. 결국에는 낮 시간 동안에 이제 유래되는 신경학적 질환이라는 거죠. 신경학적 질환이, 이건 질병이에요, 질병. 그래서 카타플렉시하고 아까 나왔던 이제 그런 증상들을 동반을 하고, 이런 것들은 오렉신, 하이포크레틴, 이게 부족해서 생긴다는 거죠.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졸려하는 거, 그러니까 실제로 졸음이 있는 거하고 피곤한 거하고는 구분을 반드시 해야 돼요. 피곤한 거는 그냥 피곤한 거죠. 우리 수면 무호흡 환자들도 피곤해 하잖아요. 근데 갑자기 수면이 뚫고 들어오는 갑자기 수면 발작 상태가 동반이 되기 때문에 두 개를 구분할 생각을 해야 되고, 나narcolepsy는 굉장히 드물어요, 생각보다. 0.1%밖에 안 되니까 1000명 중에 1명 정도 생긴다고 보면 될 것 같고, 진단되지 않은 환자들이 한국에 되게 많겠죠. 지금 검사 시작한 지가 오래 안 됐으니까. 근데 재밌는 거는 주간 졸음이 생기는 거는 미국에서 20% 정도는 있다는 거죠, 그냥. 그냥 졸려해. 이 사람들이 근데 궁금해 하는 거예요. 나는 기면증인가? 근데 기면증은 유명하거든요. 생기는 빈도에 비해서 되게 유명한 질환이죠. 코피 많이 흘리는 사람들이 저는 무슨 혈우병인가 그게 있다고 하는데 그거 아닌가라고 물어보러 오거든요. 혈우병은 엄청 드물어요. 5만 명 중에 1명인가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드문 질환인데, 코피 흘리는 사람이 그런 걸 궁금해하는 것처럼 졸려하는 20%의 인구는 자기가 기면증인지 궁금해하는 거죠. 병 자체가 유명하니까. 근데 시간이 걸려. 발병은 중고등학교 때 하는데 진단되는 거는 성인 돼서 한단 말이에요. 그때는 그냥 나는 그냥 되게 많이 졸리고 맨날 학교, 잘 생각해보면 학교 다닐 때 진짜 많이 자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기면증일 수도 있지만 그때는 검사를 안 하는 거죠. 학교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도 모르고, 그때는 그렇다고 막 검사하자고 얘기를 하지도 않으니까 가족력이 좀 있는 것 같기도 하고요. 그래서 얘는 생활에 문제를 많이 줍니다. 건강상의 문제도 당연히 있고요. 잘 못 자니까. 안전상의 문제, 차 사고라든지 아니면 갑자기 쓰러지면서 다친다든지, 이걸 또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리고 또 하나는
졸려하는 사람은 당연히 공부를 잘 하지는 못하겠죠. 너무 좋으니까. 학교에서도 계속 졸겠죠. 이런 것들이 일상에 거쳐서 그 퀄리티를 떨어뜨린다. 실제로 우리가 그 나이콜랩시가 있는 사람들은 이 하이포크레틴이라고 하는 게 없어요, 이렇게. 이게 뭔가 진짜 없는 거예요. 그냥 졸려하는 게 아니라 이게 각성에 관여하는 물질인데 각성에 관여하는 하이포크레틴이 없기 때문에 졸리다. 이거를 다 감별 진단을 다 해야 되는데 간단히 보면 돼요. 그냥 기면증이 있고 기면증 진단받지 않는데 많이 자는 사람을 그 특발성 과수면이라고 얘기하고 클레인 레빈 신드롬이라고 생각보다 많지 않은 것 같고요. 뭔가 약물 때문에 생기거나 뭔가 다른 뭐 그냥 잠이 부족한 사람들 이런 걸 우리가 감별해서 봐야 되고 뭔가 이제 뭐 서카디안 리듬에 문제가 있는 거 이런 것도 좀 봐야 되죠. 일단 기면증 환자는 100% 전부 다 낮에 피곤해요. 그리고 카타플렉시가 있는 경우가 80%나 있어요. 꽤 많죠. 그리고 환각 있는 경우도 한 이 정도 되고 그 다음에 그 가위 눌리는 거죠. 슬립 파랄라이시스가 한 80% 정도. 밤에 수면이 쪼개져 있죠. 굉장히 많죠. 밤에 잘 못 잔다. 나는 밤에도 쭉 잘 자요. 이러면 거꾸로 말하면 기면증이 아닐 가능성도 있는 거죠. 그냥 많이 자는 사람일 수도 있어요. 뭔가 이게 그 학교나 아니면 이제 그 직업상에서 퍼포먼스가 떨어지게 되고, 그다음에 사람들하고의 관계도 좀 어려워지고, 뭔가 사고도 좀 많아지고, 이렇기 때문에 뭔가 기분이 안 좋겠죠. 굉장히 우울하는. 그래서 기면증 환자 얼굴 보면 밝게 웃고 다니는 사람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자존감이 떨어지겠죠. 낮에 많이 졸립니다. 계속 나오는 얘기죠. 그리고 그냥 낮에 졸리는 것들을 우리가 빈도순으로 찾아보면 기면증보다는 오히려 무슨 그 수면 부족이 있다거나, 한국에 있는 거의 모든 학생들은 다 수면 부족 상태예요. 잠을 소화 때도 되게 적게 재우잖아요. 우리 배웠던 10살에 10시간의 수면, 이걸 충족하는 사람들을 물어보면 별로 없거든요. 수면이 부족한, 아니면은 그냥 뭔가에 약간 졸릴 수 있는 약을 복용하고 있다든지, 아니면 수면 무호흡증이 있다든지, 이런 것들이 실제로는 주간졸음을 더 유발하는 인자들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나이콜랩시를 어떻게 진단할 거냐, 뭔가 설명되지 않는, 그러니까 뭐 OSA가 없어야 되죠. 그래서 우리가 PSG를 반드시 하는 거고, PSG 상에서 심각한 OSA가 있으면, 그러면 사실 MSLT는 원래 안 하는 게 맞아요. 그래서 보통은 지금 한국에서 MSLT를 하는 기관들에 전화해서 물어보면 그냥 다 예약을 잡아줘요. 아무것도 없이. 근데 그거는 원칙은 아니에요. 근데 경우에 따라서 환자가 그렇게 난 추적 관찰하기도 어렵고 빨리 진단을 원하거나 나는 강력하게 하고 싶어 해 라고 하면 이어서 그냥 진료 안 보고 잡아줄 수는 있지만, 원래 원칙은 충분한 슬립 로그를 보고 다음에 PSG를 하고, PSG 상에서 만약에 심한 OSA가 있다 그러면 MSLT는 사실 안 하는 게 맞아요. 그러니까 그거는 불필요한 양성이 나오는 거죠. 그냥 피곤하면 램이 빨리 튀어나오기도 하니까. 그러니까 거기서 만약에 소램을 봤다 그래서 이 사람이 MSLT다, 기면증이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는 거죠. 그래서 원칙은 정확히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청소년기 때 굉장히 특징적이에요. 딱 그때 발병 시기가 있어요. 그 발병하는 시기가 분명히 있다. 이런 것들이 낮 시간 동안의 펑션에 영향을 준다. 그래서 이렇게 계속 나오죠. 카타플렉시아 뭐 이런 것들이 있다. 4가지 잘 봐야 될 거고, 타입 1은 카타플렉시가 있는 경우예요. 카타플렉시가 있고 다음에 소렘이 그 2번 이상, PSG 할 때 나와도 상관없어요. PSG 할 때 나오는 소렘은 더 강력한 예측 임자고, 다음에 입면 시간이 8분, 우리가 평균을 내는 거죠. 입면 시간이 8분 이내여야 된다. 근데 보통 검사해 보면 진짜 기면증이 의심돼서 하는 경우에는 그냥 계속 졸아요. 30초, 1분 안에 그냥 자버리고 램도 그냥 바로 튀어나와 버리고. 이게 이제 타입 1이다. 하이포크레틴을 측정하면 되는데 이게 측정하는 기관이 많지는 않아요, 보니까. 그러니까 녹십자에는 아예 검사 항목이 없더라고요. 근데 검사하는 업체가 있으면 사실 검사하면 돼요. 저희 척수 검사 많이 하는 마취과라든지 이런 데 보내서 그냥 빼달라고 하면 되거든요. 그 빼는 거 간단하거든요. 그래서 빼달라 그래서 근데 누워 있어야 될 거예요. 그 빼고 나면 보통 무슨 빼고 나면 누워 있어야 되니까 진단이 안 되는 건 아닌데 하이포크레틴을 입증할 수 있어요. 근데
하이포크레틴 검사를 하지 않는 이유 중에 하나는 하이포크레틴이 없다 그래서, 없거나 적다 그래서 그게 모두 기면증은 아니거든요. 그냥 적은 사람도 있어요. 증상이 없는데 그냥 적은 사람이 있어서 진단적 가치는 좀 의문이 있지만 경우에 따라서 만약에 입증을 꼭 해야 되는 상황이면 그런 식으로 척수에서 척수액을 좀 뽑아갖고 검사를 할 수 있다. 타입 2는 그냥 카타플렉시가 없는 그냥 나클렙시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하이포크레틴은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고 검사를 꼭 해야 되는 건 아닙니다. 카타플렉시가 되게 궁금한데 왜 갑자기 쓰러질까? 근데 결국에 아까 얘기처럼 갑자기 깨 있는 상태에서 램이 뚫고 들어오는 거예요. 그럼 램은 왜 뚫고 들어오냐? 그냥 없는 사람도 있고요. 이게 재밌는 거는 나이콜렙시하고 이 박테리아 인펙션하고 연관이 있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어릴 적에 뭔가 바이러스, 보통 우리 뭐 독감 바이러스나 아니면 스트랩토코커스가 감염되면서 이게 BBB를 뚫고 들어와서 얘가 이 물질을 없애는 거죠. 그러니까 다 그런 건 아니고 이런 경우도 있다.